자, 568번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1이 1입니다. 그리고 fx는 자, 구간별 함수가 되게 되죠. x가 짝수면 얘를 따라가고 x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이럴 때 f7과 f10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7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7은 뭐가 됩니까? 7은 바로 홀수가 되죠. 홀수가 되니까 홀수일 때는 이 x에다 1을 더해서 2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x가 바로 여기 x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7에다가 1을 더하면 8이 되죠. 8 나누기 2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값을 아직 모르죠. 근데 F4는 어때요? F1만 1이 되는 거예요. 4는 다시 짝수죠. Fx가 짝수잖아요. 짝수일 때는 그 x를 어떻게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4를 2로 나누면 F2가 되겠습니다. 근데 2는 또 짝수죠. 2는 또 짝수니까 다시 2를 2로 나누면 F1과 같은 값을 가진다는 말이겠죠. 근데 F1은 얼마가 되나요? 1이 되네요. 따라서 F7과 F4와 F2와 F1은 모두 다 1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F10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10은 짝수죠. 짝수니까 2로 나누면 바로 5가 되겠네요. 그죠? 짝수일 때는 2로 나누면 5가 되고 홀수일 때는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5에서 1을 더하면 6이 되니까 2로 나누면 3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3은 또 어떻게 되죠? 홀수죠. 1을 더하면 4니까 2로 나누면 F2가 되겠네요. 자, F2는 또 얼마죠? 방금 위에서 했죠. 그죠? F1이 되겠죠. 2는 짝수니까 그죠?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얘도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두 개의 합은 얼마가 되죠?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69번입니다.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x고 gx는 x 세제곱입니다. 이것이 서로 같은 함수래요. 서로 같은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또 뭐가 돼야 되죠?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이때 집합 x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단 x는 공집합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x의 원소가 여러 개 있는데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는데 자, 이 동그라미를 만약에 넣었을 때 이 동그라미를 넣었을 때 f에다가 동그라미 넣은 값과 g에 동그라미 넣은 값은 같다는 말이겠죠. 또 f에 세모를 넣은 값과 g에 세모를 넣은 값은 같다는 말이겠죠. 또 F에 만약 네모를 넣은 값과 G에 네모를 넣은 값은 모두 같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F와 G는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얘는 바로 FX와 GX가 같다는 말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같은 바로 뭐 X를 찾자 이 말이죠. x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즉 근을 구하면 돼. 이게 바로 근이 되니까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와 x 세제곱이 같다를 놓고 이놈의 근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제로죠. 요 x가 이항했습니다. 자,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합차가 되네요.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어서 바로 x는 0이 되어도 되고 x는 1이 되어도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f0, 즉 f0의 값과 g의 0의 값이 같다는 말이죠. 또 F1의 값과 G의 1의 값이 같다는 말이고 F의 마이너스 1의 값과 G의 마이너스 1의 값은 항상 같다는 말입니다. 즉
이 x와 x 세제곱이 같을 수 있는 값은 x가 요 세 가지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요 세 개의 원소로 이 정의역 x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x가 어떻게 되겠는가? 0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어도 되고, 맞죠? 또 1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만 있어도 되겠죠. 아니면 0과 1이 있어도 되고, 0과 마이너스 1이 있어도 되고, 1과 마이너스 1이 있어도 되겠죠. 아니면 0과 1과 마이너스 1이 모두 다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7가지가 되죠. 7가지. 근데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원소가 가장 많은 것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X라는 이 집합은 원소 누구로? 0, 마이너스 1, 1로 구성되는 거죠. 이거를 갖는, 이 원소를 갖는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죠.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럼 원소 3개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입니까? 바로 8개가 되죠. 근데 왜 7개죠? 공집합도 이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따라서 8에서 1을 뺀 바로 7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원소가 가장 많으려면 이 원소 3개가 다 구성된 바로 이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최대가 바로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570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자, f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x 플러스 a, 2보다 작은 쪽에서는 b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별 함수잖아요. 근데 그 f가 f 인버스를 적었다는 뜻은 이 f가 역함수가 뭐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f는 바로 뭐다?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어봤지만 이 x가 2보다 큰 쪽에 바로 기울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b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양수니까 이 b는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양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요식은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1은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F1이 3이니까 F1, 1은 바로 2보다 작기 때문에 아래식에 대입할 수가 있겠네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B 곱하기 1이니까 B고 B 플러스 1이 되어서 B 플러스 1이 3이 되니까 우리 여기서 B의 값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B 값을 찾아냈네요. 자, 그런데 다음의 식을 구하려면 A 값도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1대1 대응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연속 함수. 따라서 얘는 2보다 큰 쪽에서는 일단 연속이죠. 2보다 작은 쪽에서도 1차 함수가 연속입니다. 여기 x가 2일 때 2보다 클 때는 이런 직선이 되고 자, 2보다 작을 때도 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일단 2가 새카만 게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2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뻥이 돼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서 기울기는 바로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x자리에 2를 넣어도 그죠? 2를 넣은 값이라 물론 지금 2를 대입할 수는 없지만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꼴이 있다고 가정하고 x에 2를 넣은 값이나 여기에 2를 넣은 값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는 대입하면 2b죠. 2b. 근데 b가 2잖아요. b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여기 b가 2잖아요. x 2를 대면 4 플러스 1이네요. 이 4 플러스 1과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5가 되니까 A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B의 값은 요식을 가지고 찾았고, 자, A의 값은 반드시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의 2의 값을 X자리에 대입했을 때 두 값의 Y 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 fx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x 플러스 3, a가 3이네요. 그죠? 이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b가 2니까 2x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별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다음에 대한 역함수의 바로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보세요. 자, 바로 2에서 2가 바로 경계죠. 2가 바로 경계가 됩니다. 되겠나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x 이퀄 2가 되는데 자, 2에서 경계되는데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도 5, 여기도 5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5가 되겠네요. 그죠? 5가 된다면 자, 요 점을 중심으로 자, 2보다 큰 쪽에서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을 그려주면 되고 됐나요? 이렇게. 자, 2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죠? 맞죠? 2보다 적은 쪽에서는 바로 y절편이 1이 되면서 그죠? 2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여기는 y절편이 1이 될 것입니다. 되겠나요? 이게 지금 바로 fx 그래프고 얘는 기울기 1이고 얘는 기울기 2가 되겠죠. 요 위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되고 그죠? 되겠나요? 그래서 단조롭게 증가하니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는 F 인버스.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K로 두면 되겠죠. 그럼 얘는 FK가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마이너스 5. 자리 바꾸면 되겠죠. 함수값이 마이너스 5다. 그럼 함수값이 마이너스 5라면 여기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무슨 값을 찾아라? 바로 K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2보다 작은 여기에 바로 X자리에 K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2K 플러스 1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니까 2K는 바로 마이너스 6이 되어서 K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죠? 바로 첫 번째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대요. 자, 두 번째는 F 인버스 6의 값이네요. 자, 얘를 M으로 둔다면 얘는 FM이 뭐가 되는 겁니까? 6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수값이 6이면 여기가 6이죠. 그럼 따라가면 여기가 함수값이 6이니까 여기가 바로 X값이 얼마다? M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바로 2보다 큰 쪽에 이 함수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요 함수를 따라가면 되니까 X자리에 M을 대입하면 되네요. M 플러스 3이 바로 함수값 6이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M은 얼마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3이니까 바로 요 놈이 3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이 아니죠. 여기도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3. 그럼 이걸 마이너스 2로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3이니까 그죠? 요 m 값이 3이죠. 그죠? m 값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최종 정답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프가 뭐가 되어야 된다?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A 값을 찾고 요식을 가지고 B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fx를 찾았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하여 바로 역함수 성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성질을 이용하여 각각의 바로 함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71번입니다. 두함수 fx는 3x 플러스 4는 1차 함수, gx도 ax 플러스 b니까 a가 제로가 아니라면 1차 함수네요. 자, f 서클 g와 g 서클 f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우리가 합성 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지만 지금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럴 때 일단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가지고 G를 먼저 F에 대입해 봅시다. 따라서 F 오버 GX를 먼저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G를 F에 대입하면 요 X 자리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배에 요 X 자리에 들어갈 것이 바로 G 바로 AX 플러스 B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숫자 4가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것은 F를 G에 대입하니까 자, G of FX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요 F를 어디에? G 자리에 대입하면 A배에 바로 X자리에 FX를 넣고 B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3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정리해 봅시다. 3AX 플러스 3B 플러스 4가 되고, 자, 여기는 3AX, 여기는 4A죠. A배 했으니까, 그죠? 바로 4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식이 같다 그랬죠. 그러면 3AX, 3AX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상수가 같으면 되겠죠. 3B 플러스 4와 4A 플러스 B가 뭐하다? 같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3B 플러스 4와 4A 플러스 B가 같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 말은 B 이꼴하고 이 오른쪽에 바로 뭐 A나 상수가 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B로 묶어보면 B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B니까 2B가 되고 2B는 4A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숫자가 이항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바로 B는 2A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정답은 B는 2A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 함수 gx, 이 gx 그래프가 자 a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 gx를 잠시 보시면 ax 플러스 b인데 우리가 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달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1번에서 b의 값을 a 형태로 표현했네요. 요 놈을 그대로 b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x고 b가 바로 뭐가 됩니까? 2a-2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1학기 수학에서 x 앞에 개수가 바로 뭡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요 기울기가 어디에도 나온다? y절편에도 나온다.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a로 묶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gx인데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할 수 있나요? 기울기가 바로 뭐죠? 기울기가 a이고 맞죠? 지나는 점이 얼마죠? 지나는 점이 바로 뭐다? 바로 x 플러스니까 부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기울기가 a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이렇게 표현되죠. 이때 요 마이너스 2,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항상 지나는 뭐가 된다?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A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어도 항상 이놈은 이 점을 항상 지나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항상 지나는 정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1학기 때 평면 좌표에서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 x 있는 앞에 개수가 y 절편에도 나오면 반드시 a로 묶어보면 요거 제로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는 항상 지나는 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572번입니다. 함수 fx는 2x 플러스 절대값 x고 이거의 역함수가 바로 ax 플러스 bx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하여 답하라 했는데 자,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한 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y축이 있는데 자, 우리 역함수를 생각하려면 항상 y 꼴 x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y 꼴 x입니다. 역함수는 항상 y 꼴 x 대칭이잖아요. 그죠? y 꼴 x 항상 대칭이 됩니다. 맞죠? 자, 만약에 이럴 때, 자, f라는 직선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직선이 바로 y꼴 간단하게 mx라고 합시다. mx.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거의 역함수는 바로 대칭을 쉽게 보내면 물론 요 직선은 생략했습니다.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바로 이 함수의 바로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되겠죠. 자, 그럴 때 반드시 얘는 뭐가 된다 하면 기울기가 바로 역수가 됩니다. 역수. 기울기가 역수가 되어야 되죠. 역수. 자, 왜 그러냐?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y 꼴 mx가 있잖아요. 자, y 꼴 mx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의 역함수. 자, 그러면 x와 y를 자리를 바꾸어주면 되죠. 바꾸어보면 x는 mi가 되잖아요. mi. 따라서 y는 뭐가 됩니까? 바로 n분의 1x가 되겠죠. 여기 바로 역함수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x, y 자리 바꾸고 y께 정리하면 바로 n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의 역함수는 바로 역함수를 구할 때는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는 거.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는 거 하나 알아놓읍시다. 역함수인게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fx라는 놈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면 바로 이 fx는 솔라당 나오니까 3x가 되겠죠. 그럼 x가 0보다 적으면 이 fx는 x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따라서 x가 되겠네요. 2x 마이너스 x니까. 되겠나요? 그럼 여기서는 자 x가 0보다 크다면 얘 x가 그대로 나오니까 bx가 되니까 ax 더하기 bx니까 a 플러스 bx라고 놓으면 되겠죠. 동량이니까. 자, x가 0보다 적으면 이 x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bx가 되어서 a 마이너스 bx가 되겠네요. 자, 요 f 인버스를 적어줍시다. 자, 그러면 그러면 f 인버스 x는 거죠. f 인버스 x는 x가 0보다 클 때는 a 플러스 bx, x가 0보다 적을 때는 바로 a 마이너스 b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보세요. 0보다 크면 바로 f는 3x가 되겠네요. 이 fx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자, fx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0보다 클 때는 바로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바로 뭐가 된다? a 플러스 bx가 되겠네요. 그럼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했죠. 그 말은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이니까 3이니까 바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역수 3분의 1이 되어야 되죠. 원함수의 기울기가 3이니까 역함수의 기울기는 역수 3분의 1이 돼야 되고 x가 0보다 적을 때 fx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그 역함수는 0보다 적을 때는 원함수가 fx가 x니까 역함수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bx가 되죠. 그죠? 그런데 얘 a-b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바로 얘가 1이니까 맞죠?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1의 역수 1이죠. 여러분들 fx가 x면요. fx가 x면 바로 요 놈이죠. 이 fx 자체 얘죠. 얘를 역함수 구해봤자 자기 자신이죠. 맞습니까? fx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맞죠? 그죠? 이 y 이꼴 x를 y 이꼴 x 대칭해봤자 자기 자신이죠. y 이꼴 x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역함수를 구해보면 x와 y를 자리를 바꾸면 바로 x는 y죠. 따라서 바로 y는 바로 x. 자기 자신이죠. y 이꼴 x도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름이니까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죠. 따라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1이라는 부식을 찾아냈고 이때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다? 연립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a가 되고 b가 없어지죠. 자 더하면 얼마 돼요? 3분의 3이니까 3분의 4가 되고 자 2로 나누면 바로 a는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3분의 2니까 a 자리 대입하면 3분의 2 플러스 b가 3분의 1이죠.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3분의 2,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직선의 역함수는 직선이겠죠. 그런데 직선의 역함수는 바로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놓읍시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세요.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